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관리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기능과 역량 강화 중심의 조직 및 인사 시스템 개편안을 마련해 2023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정치자금법에서 지방의회 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조항이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항은 오는 2024년 5월 31일 후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12월 5일 실시되는 한국교통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 사무를 위탁 관리합니다. 한국교통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는 교원,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투표로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부실 관리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 쇄신 및 선거제도 개선 연구반을 운영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특별감사 결과와 연구반 운영 결과를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책임 소재의 명확한 규명을 위해 실시한 자체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관리 절차와 선관위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직 쇄신 및 선거제도 개선 연구반의 운영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 동안 국회에서 선출한 중앙선관위원을 단장으로 하고 중앙과 시도선관위 직원 등 11명, 외부 자문인사 1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사단을 구성해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단은 대선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정책과 위기대응 전반, 사전투표 관리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 여부와 관련 공무원의 책임 유무 등을 중점 감사했는데 그 결과 사전투표 관리 부실은 폭증하는 코로나19 격리자 등의 투표 수요 예측 부실, 종전 임시기표소 투표 방식에 안주한 정책 판단 오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비합리성, 관계기관 협업 미흡, 인사 감사 기능의 구조적 제약 등 내외부의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 조직 인사제도 개선 연구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선거관리 기능 역량 강화 중심의 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2023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우선 지난 8월 발표한 것처럼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부서를 사무처에서 독립하여 중앙위원회에 두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도록 합니다. 헌법이 부여한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선관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선거 실무부서인 선거국을 선거 1국, 선거 2국 체제로 확대 개편해 선거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입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국민 언론 소통을 위해 사무총장 직속의 전임 대변인제를 도입하고 홍보 기능을 선거 2국으로 이관하여 선거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합니다. 부서 간 유사 중복 기능을 통합 조정해 중앙선관위 조직을 슬림화하고 그에 따라 조정된 인력은 선거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신설부서와 구시군 선관위 실무 인력 보강 등에 활용합니다. 선거 시기에는 중앙선관위 비선거부서 인력 일부를 구시군 선관위로 파견하는 등 선거 환경에 맞는 탄력적 인력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선거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규 운용 능력과 업무 실적에 기반하는 승진 제도를 도입하고 선거 사무 중심의 전보 보직 체계를 마련해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 시스템을 확립합니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과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절차 사무 합리화 등의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감사와 연구반 운영을 통해 파악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아울러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많은 혼란과 불편을 드려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에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지정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해야 한다는 건데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 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정치자금법 규정이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후원회 제도는 유권자 스스로 정치인을 후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후원회 활동을 통해 후원회 또는 후원회원이 지향하는 정책적 의지가 보다 효율적으로 구현되도록 함과 동시에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는 도의회 의원이나 시의회 의원은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8년 6월 13일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도의회,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월 24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가 지방의회 의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도 증대되었는데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하여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또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은 의정활동에 전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또한 지방의회는 유능한 신인 정치인의 유입 통로가 되므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정치 입문을 저해할 수도 있다면서 지방의회 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지 않으면 현재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는 오는 2024년 5월 31일 후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에 따라 국립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 사무를 위탁 관리합니다. 최근 한국교통대학교 제8대 총장 임용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선거 사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충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실시하는 제8대 한국교통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 사무를 위탁 관리합니다. 제8대 한국교통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에는 철도인프라시스템 공학 전공 이호식 교수, 도시교통공학 전공 권일 교수, 나노화학 소재 공학 전공 김성룡 교수, 스포츠산업학 전공 남중훈 교수, 자동차 공학 전공 전문수 교수, 건축공학 전공 윤승조 교수 등 모두 6명의 후보자가 출마했습니다. 한국교통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의 유권자는 교원, 직원, 학생이고 유권자 투표 반영 비율은 교원 67%, 직원 24%, 학생 9%입니다. 선거는 12월 5일 실시되며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투표로 진행됩니다. 1차 투표에서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실시하고 여기서도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엔 3차 투표를 하게 됩니다. 선거 결과가 나오면 교육부 총장 임명 추천 절차에 따라 검증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합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선거, 정치, 민주주의와 관련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선거 키워드 시간입니다. 네, 김진아 아나운서, 오늘의 키워드는 뭔가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일상 속 정치 참여입니다. 정치 참여는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로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 과정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걸 말합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당연히 정치 과정에 반영돼야 하는데요. 그래서 국민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정치 참여가 필요하군요. 이 정치 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네, 이 정치 참여는 정치적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과 정치 의견에 대한 지지나 반대하는 행동도 모두 포함됩니다.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하고 독재 권력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만약에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자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정치 참여가 중요한 겁니다. 최영 아나운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나요? 아무래도 투표가 아닐까요? 네,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이 투표는 국민이 대표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고 동시에 국민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교육감 등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뽑히느냐에 따라서 사회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선거에 관심을 갖고 투표에 꼭 참여해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투표만으로는 나의 의견이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이 직접 나서서 국가 정책에 관한 의견을 전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게 직접 민주주의 방식이자 적극적인 정치 참여 방법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공청회인데요. 최영 아나운서는 공청회를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기 전에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공청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가 오래된 나라에서는 이 공청회를 전형적인 정치 참여 방법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국가 시책이나 사회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의회나 행정기관뿐 아니라 공공단체 등에서도 공청회를 열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겠죠? 네, 제 주변에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도 있어요. 이것도 정치에 참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겠죠? 네,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정치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국민들이 환경이나 정치,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뜻에 맞는 시민단체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맞아요. 최근에 당내 경선 등에서 당원들의 활동이나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것도 적극적인 정치 참여의 한 방법이겠네요. 네, 일반 국민들도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당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실현해줄 정당에 힘을 싣는다면 정책 결정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죠? 네,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캠페인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을 일깨우는 활동인데요. 홍보물이나 현수막으로 자신들의 뜻을 알리기도 하고 눈길을 끄는 분장이나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캠페인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요즘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시민들을 상대로 어떤 사안에 서명을 받는 경우가 있던데 이런 것도 정치 참여의 한 방법인가요? 네, 서명운동은 어떤 사회적 문제나 정책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밝히는 방법인데요. 자신의 이름을 쓰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도 의사를 직접 전달할 수 있으니까 정치 참여의 한 방법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네요. 정치에 참여할 때 유의해야 할 점도 있겠죠? 네, 유의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과 공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자신의 요구를 주장하기 전에 자료를 검토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이런 말인가요? 네, 최근에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고 또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잘못된 생각이 널리 퍼지거나 여론이 감정적으로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내는 것이 필요한데요. 앞서 말한 세 가지 유의점을 잘 생각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고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다할 때 건강한 민주사회와 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김진아 아나운서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거 키워드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100일 앞둔 지난 11월 28일 대전시 관내 16개 농협, 축협, 산림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돈선거 근절 결의 대회를 열고 조합장 선거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은 공정선거, 준법선거, 금품 아웃, 불법 아웃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스스로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선거를 배격하고 정책 선거 의지를 다지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또 대전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조합장 선거의 주요 사무 일정, 후보 등록 방법, 선거운동 방법, 제한 금지 사례 등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전달하면서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준법 선거를 당부했습니다.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울산광역시 교육청과 미래 유권자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선거 홍보관, 강사 등 인적 물적 자원 활용과 정보 공유, 학교의 건전한 학생 선거 문화 정착 지원과 민주시민 역량 강화, 선거 관련 교육과 참정권 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교육 정책 결정, 각종 선거 등의 온라인 투표 이용 활성화 등을 추진합니다. 울산 선관위와 울산교육청은 2020년부터 학생을 위한 영상자료 3편과 안내서 1점을 제작했으며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선거법 연수와 찾아가는 미래 유권자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선거 홍보관을 이용해 투 개표하기, 당선 소감 발표하기 등 체험 활동 위주의 미래 유권자 교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각 정당 당직자들과 함께 청주 YMCA 다락방 무료급식소에서 지역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충북선관위 직원과 각 정당의 당직자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청주 중앙공원을 찾은 어르신과 지역 주민 200여 명에게 사랑의 급식을 나눴으며 충북선관위 직원들이 모은 기부금 100만 원도 전달했습니다. 충북선관위는 매년 정당과 함께 사랑의 연탄 나누기, 사랑의 빵 나눔, 무료 급식 나눔 등 봉사를 통한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종도에서 주식수채권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님 유세현입니다. 주짓수를 처음 시작한 거는 제가 그 전에 직업군인이었을 때 하사로 복무했을 때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하사 전역을 하고 나서 이제 사범 제안을 받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사범으로 시작하다가 이제 지금은 관장님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머리 한번 감아볼까? 머리를 막아주고 자세를 낮춰서 몸통에다가 부딪히고 양손 꼬리 걸어주고. 주짓수라는 운동은 저보다 더 강한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탄생한 운동이에요. 내 체력은 아끼고 상대방의 체력은 떨어뜨리면서 상대방이 지쳤을 때 이제 타격 없이 꺾거나 조르는 방법으로 항복을 받아내는 무술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강한 상대방을 제압했을 때 그런 희열감도 있고요. 그리고 나보다 강한 상대방이 저를 누르고 있을 때 이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탈출을 하는 그런 재미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닥으로 끌고 내려가. 그렇지. 운동신경이 좀 느리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운동을 전혀 안 해보신 분들은 처음에 동작을 알려줬을 때 바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하면서 이 실력이 늘어나는 게 보이면은 너무 뿌듯하고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주짓수를 몰랐던 사람한테 주짓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체육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과 사람 간에 정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운동이다 보니까 좀 정들만 하면은 이게 가끔 이렇게 떠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조금 이제 마음의 상처가 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체육관 관원분들이 더 많아지는 게 목표이기도 한데 그런 단순한 목표도 있지만 이런 주짓수라는 좋은 운동을 본인 삶에 잘 녹여가지고 정말 건강하게 좀 삶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에게 선거는 미래를 준비하는 첫 단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선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되잖아요. 제가 원하고 제가 앞으로 꿈꿔올 미래에 대한 방향성이 맞는 지도자를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선거는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